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특히 호흡기 질환에 많이 걸리시게 되는데 이런 시기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과일 중에 유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유자에 비타민C가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이 유자가 늦가을이 제철인데 이 안에 있는 어떤 리모넨이라는 이 성분이 목 기침 그리고 염증 같은 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잘 찾아서 유자 많이 드시면 좀 건강하게 가을을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경 아나운서. 네,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비타민 김호경입니다. 우리 김호경 아나운서는 본인이 비타민이니까 유자 안 드셔도 되는 건가? 그런가요? 그렇다면 더 유자까지 드시고 더 비타민 많아져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좋아요. 이렇게 많이 전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건강 정보 전해주실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정훈 정형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예, 정형외과 전문의 고정훈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 주제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하면은 이제 주로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골다공증은 어쨌든 뭐 뼈가 좀 약해지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 뼈에 구멍이 많아진 병이다. 그래서 이제 뼈가 약해진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 뼈가 약해지는 이유, 그러니까 그 뼈에 구멍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몸에서는 뼈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가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뼈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뼈가 이제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그래서 구멍이 송송 난다라고 하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골다공증에 더 유의해야 할 연령대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일반적으로 그 뼈는 그 20, 30대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져서 그 뼈가 튼튼하기도 하고 뼈의 양도 가장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뼈 만들어지는 게 감소가 돼서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70세 이상,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폐경 이후에 급속도로 이제 뼈의 양이 감소돼서 이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나이 연령대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노화 이외에도 네.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예,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노화,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 나이가 먹고 뭐 여자로 따지면 나이가 먹은 것뿐만 아니라 그 폐경에도 영향이 미친다고 하는 그 이제 두 상황은 이제 일차성 저희가 골다공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 이외의 경우 방금 말씀해 주시는 대로 뭐 질환이라든지 뭐 다른 먹는 섭취하는 약 때문에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칼슘이 뼈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칼슘을 섭취하는 과정이라든지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작용하는 그 약이라든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니, 30세 이후부터는 뼈가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 그러니까요. 되게 슬프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뭐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이 보통 골다공증이 많이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연령적으로 나이가 들다 보니 뼈가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혹시 호르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 호르몬 같은 경우가 이제 뼈의 성장하고도 되게 연관이 있는데요.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분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뼈의 양이 크게 감소하진 않으나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이후에 이제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는 그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호르몬에 따라서 이제 뼈가 생성이 많이 감소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생기게 되는 거죠. 골다공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얘기인데 네. 뼈에 이제 구멍이 나서 뼈가 많이 약해져 있다면 아무래도 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몸에 어떤 불균형이랄까요? 그런 현상까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그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뼈가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이 없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그 골다공증 환자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조기 검진을 통해서 찾는 경우보다는 그런 골절과 같은 뼈가 약해져서 이제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
골절을 해서 치료하는 그 과정 중에서 네. 이제 골다공증이 진단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몸에 이제 골다공증이 있어도 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맞아요. 뭐 어떤 다른 연유로 인해서 골절이 생겨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꽤 진행이 되거나 네. 뭐 좀 늦춰질 수도 있겠네요. 치료 시기가 그죠?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 골절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예, 그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부분은 좀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 골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치거나 뭐 크게 넘어지거나 하는 아주 큰 상황, 그러니까 크게 이제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런 뼈가 약해져 있는 골다공증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도 그 뼈가 부러질 수가 있어서 좀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골다공증은 어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외상이 있을 경우에 병원 갔다가 골다공증도 있으시네요. 이런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전혀 다른 경우에 외상도 없어요. 그랬는데 골다공증이 있으시네요. 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나요? 예,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경우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 들면 아이고 허리가 아프다,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 어떤 그 나이가 좀 지긋하신 할머님 분이 그 특별하게 외상도 없었고 하는데 이제 허리가 좀 너무 아프다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 오셨었는데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막상 진행을 해보니 이제 허리에 되게 여러 군데 이제 그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치료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뭐 외상도 없고 하니까 그냥 본인은 당연히 이제 뭐 골절은 아닐 거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연세가 생각을 있으시니까 그냥 의뢰 아프겠거니 하고 갔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까지 좀 진행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비슷한 경우로 이제 막 그 허벅지가 이제 아프다고 자기는 평상시에 이제 한 30분 정도밖에 평소에 걷는 거 말고는 특별한 운동도 하지 않는데 네. 그냥 갑자기 허벅지가 아프다라고 해서 오셨는데요. 넘어진 적도 없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분도 이제 검사를 해서 보니 이제 골절이 이제 숨어있던 골절이 있었었고 그 원인이 이제 골다공증 때문에 이제 생겼던 거다로 확인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골다공증만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별 증상이 없지만 만일에 이제 합병증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좀 무섭지만 이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가요? 예,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재골절이 나타날 확률이 5에서 10배 정도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골다공증성 골절이 이제 나타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1년 안에 재골절이 나타날 확률이 이제 80%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또 추가가 골절에 따른 치료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골절에 따른 단순 합병증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유들로 해서 이제 그 우리가 합병증을 겪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사망률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됩니다. 네, 이 이가 망가지면 저희가 흔히 음식물 섭취가 어렵다 보니까 이 삶의 질도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들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골다공증이 발생을 하면 다른 문제들도 생기는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그 골다공증의 가장 큰 문제가 그 골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골절이 생기게 되면 단순 통증뿐만 아니라 이제 골절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들과 그 합병증이 또 생길 수 이제 있게 되는데 우선은 뭐 척추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가 이제 골절이 돼서 이제 키가 작아지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허리가 구부러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도 생기고 또 심한 경우에는 흉추 같은 경우에는 흉추가 골절이 되면 이제 폐활량이 작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관절이라 그러죠. 그 이제 대퇴부 골절이 이제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걷기 위해서라도 이제 수술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잘 걷지 못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합병증이 많이 증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골다공증 증상 없다고 그냥 지나치시면 진짜 안 될 것 같네요. 이게 합병증으로 인한 과정들이 꽤 무서운 것 같은데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또 겨울이 다가올 텐데 강원도 겨울은 또 유난히 춥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빙판길 너무너무 위험한데
골다공증 환자들, 특히 골절 경험이 있으셨던 환자분들은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 눈이 오거나 그 얼음이 어는 그런 상황에 그 겨울에 특히 이제 있는 경우에는 얼이 많이 얼었던 그런 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레짐작해서 네. 이제 조심하려고 밖에 외출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눈이 오지 않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살얼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얼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도치 않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골절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봄이 돼서 이제 날씨가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운동을 이제 겨울 동안 못했던 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넘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서요. 조금 겨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게 골절이 되기 전까지는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는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근데 그러면 혹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골절과 같은 증상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미리 조기 검진을 통해서 그 골다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65세 이상,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70세 이상, 그리고 특히 조기 폐경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골다공증 검사를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골다공증 검사를 통해서 그 조기 진단을 받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가 뭐 일정 나이, 특히 여성은 65세 이상, 남성은 70세 이상, 그리고 조기 폐경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정기 검진을 받는 게 좋으시다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특별히 이제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좀 자주 하시는 분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하는 그런 분들 계실까요? 그 안타깝게도 그 스스로 그 골다공증을 진단하거나 그 예상할 수 있는 그 자가 진단법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생활 속에서 그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요. 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깨뼈라든지 소목뼈, 그다음에 척추뼈라든지 그 고관절 뼈가 부러졌던 병력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은 호르몬 제제 같은 그런 그 칼슘의 섭취하고 이제 그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약들을 이제 드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때요? 그 요즘 젊은 이제 여성들은 사실 다이어트를 수시로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네. 다이어트가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예, 어때요? 맞습니다. 그 다른 질환들하고는 달리 그 골다공증에 있어서는요, 그 저체중이 가장 또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체중을 유지하는 게 그 뼈에 계속 자극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검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검진을 받고 골다공증을 발견했다. 그 후에 이제 치료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습관을 조금 교정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치료약이 아닌 그런 일상적으로 먹는 그 이제 음식 같은 걸로 좀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세 네. 번째는 그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겠습니다. 음식이요? 음식 뭐 어떤 거 특별히 챙겨 드시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 뼈를 만드는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그 칼슘, 칼슘. 칼슘이 좀 많이 함유된 이제 음식들을 드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는 뭐 우유라든지 뭐 치즈 아니면 멸치 같은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권고하는 이제 일일 칼슘 섭취량으로 따져봤을 때 저희가 일상적인 식사로는 그 칼슘 섭취량의 절반 정도밖에 그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칼슘을 섭취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우유를 좀 더 드신다거나 뭐 멸치를 좀 더 드신다거나 이제 그런 식의 방법들이 우선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칼슘의 섭취를 돕고 그다음에 그 섭취된 칼슘을 우리 뼈로 이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D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섭취하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으로는 그 햇볕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루에 20분 이상 이렇게 햇볕을 보는 게 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깥에 산책을 매일 조금씩 20분씩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그걸로도 부족하면 또 비타민 D 그 영양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조로 섭취를 하셔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이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혹시 그러면 이런 운동은 좀 피하면 좋다, 혹은 이런 운동은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근력 자체도 떨어질 뿐더러 그다음에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 근력을 기르고 균형 감각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운동 중에서 특히나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운동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렵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을 것 그런 같은데요. 거 좋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걷는 겁니다. 평지에서 걷는 거를 한 일주일에 한 5일 이상. 오일이요? 거의 할 때? 매일? 네. 예. 5일 이상이고 하루에 한 네. 30분씩 이상. 어. 이렇게 하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뼈에 이제 자극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근력도 키울 수 있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걷는 과정에서 균형 감각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막 무슨 그 무게 있는 걸 들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근력을 좀 키워봐야지 하면 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요. 제가 이제 좀 피하고 이제 피하라고 또 권유드리는 운동들은요. 우선은 그렇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건강을 챙기시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고중량의 이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중량의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균형 감각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계단 운동 같은 경우는 되도록 피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증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우리 김호경 아나운서가 해결해 주실까요? 네, 크고 작은 질병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다공증,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 뼈 양 자체가 우선 평균적인 여성분보다 많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심한 호르몬의 변화를 겪지 않기 때문에 그 남성보다는 뼈의 양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우리나라의 통계로 봤을 때 50세 이상에서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10명 중에 1명만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요? 예. 오. 3명 중에 거의 1명. 다네요. 네, 맞습니다. 어머, 그 3명 중에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 네. 아까 폐경, 요즘 완경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어쨌든 완경기를 거치면서 호르몬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 시기에 가장 이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다.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렇죠. 또 선생님께서 음식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사골국이 네. 이 골다공증에 좋다. 오, 네. 그런 라는 얘기는 말씀이 진짜 있는데 많이 들었죠. 네, 어떻게 사실인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가 그 정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사골국은 뼈를 위한 그런 특별식이 아니라 그냥 전신 건강을 위한 영양식이다. 아, 그래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뼈 어디 골절 생겼다면 무조건 사골국. 사골국인데 그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또 저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어렸을 때 특히 부모님들이 우유 많이 마셔야 한다. 이 우유 먹어야지 키 크고 또 이거 뼈가 튼튼해진다.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어떻게 맞나요? 네, 우유, 맞는 얘기입니다. 치즈 뭐 이런 거. 어,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일 섭취, 그러니까 칼슘의 일일 섭취량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음식으로 추가적으로 칼슘 섭취를 도와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루에 한 우유 2잔 정도, 아니면 그 200ml 조그만 그 우유팩 한 2팩 정도 이렇게 먹는 거는 우리 몸의 뼈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골다공증에서 또 좋은 약이나 주사가 다양한데 어떤 것들이 치료에 좋을까요? 예, 그 골다공증을 그 치료하는 그 치료제로는 그 먹는 약과 그 주사로 맞는 그 주사제가 이제 있는데요. 그 먹는 약 같은 경우도 뭐 매일 먹는 약,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그리고 1년에 한 번 먹는 약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들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환자분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물의 순응도를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환자분한테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환자분들도 그에 맞춰서 계속 잘 복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 지점이 하나 좀 궁금해지는데 이것도 뭐 속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턱뼈가 녹는다. 뭐 이런 우려를 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이거는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예, 이게 제가 가장 그 의뢰에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그래 실제로 많이 질문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골다공증 그 약물 복용에 의해서 이제 턱뼈의 괴사가 나타나는 그런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체 그 환자들 중에서 그 10,000명 중에서 4명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 아주 작은 합병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합병증이
그 임플란트 시술을 이제 예정돼 있는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치주 질환으로 치과 진료를 예정 중인 환자분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공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상황에서는 그 골다공증의 정도와 그다음에 골절의 이제 위험성을 따져봐서 이제 그 약물을 지속할지 아니면은 잠깐 중단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치료들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그 이제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그 약물 조절 어떻게 할지를 조금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크고 작은 궁금증 싹싹 모아서 해결해 주신 우리 김호경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주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골다공증은 그 완치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평생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그 골다공증이 진단되고 나서 꾸준하게 평생 동안 이제 관리해서 이제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그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증상이 없다 보니까 정말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호경 아나운서로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네, 저는 이 골다공증이 저와는 먼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쵸.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어려요. 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여성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이 뼈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30세 이후부터는 뼈가 뭐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하니까요. 젊을 때부터 좀 관리를 해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